이동할 때 비행기와 기차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km 상공에서 떨어진다면, 아니 그게 고작 2km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차는 어떨까요? 모든 게 편안하고 평화롭기만 하죠. 선로에서 1.5m쯤 위에 앉아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서론은 이쯤에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험한가요? 안전한가요? 과연 진실은? 여기 특정한 방식으로 계산되는 특별한 안전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일정 거리 구간에서 발생하는 희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 수는 1억 마일당 0.6명, 철도 사고는 0.9명으로 철도가 항공기보다 희생자 수가 무려 50%나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항공기의 안전성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나 폭발물, 심지어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조차도 비행기에 반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기차에는 그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항공기는 더욱 완벽에 가까워지고 비행 역시 갈수록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와 기차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스릴을 즐기기 위해 런던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스위스 필라투스산 산악철도 같은 위험천만한 노선에 일부러 기꺼이 몸을 싣습니다. 이런 여행의 매력 중 절반은 바로 그 짜릿함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단순히 감동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곳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노선 몇 곳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의 고티 철교. 이 고가 철교는 1900년 당시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 여름 관저가 있었던 피누린과 라쇼라는 두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미얀마, 옛 버마 중부에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이 철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트레슬 구조의 철도 교량이었고 현재도 이런 형태의 고가 철교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철교의 높이는 무려 102m, 길이는 689m에 이르며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15개의 교각은 모두 펜실베이니아 제강소에서 제작된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 다리를 지나는 열차는 하루에 단 2편뿐이며 그 승객 대부분은 관광객입니다. 열차는 약 25분 동안 다리를 천천히 건너가며 차창 밖으로는 협곡과 그 주변 산맥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펼쳐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열차가 다리 위를 아주 느리게 이동하기 때문에 탑승객들은 아찔한 높이를 온몸으로 느끼거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열차가 느리게 가는 이유는 관광객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100년도 더 된 이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철교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좁은 노반 위에 아무런 난간도 없이 선로 한 줄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구조라 언제 붕괴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티 철교를 건너는 여정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도 여전히 인기 있는 즐길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의 케이블카, 겔머반. 겔머반 케이블카와 그 근처 휴양지인 슈토스의 케이블카는 이 종류의 탈 것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운행을 시작한 슈토스 케이블카와는 달리 겔머반 케이블카는
지난 세기에 건설된 역사를 가진 노선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원래 1920년에 갤머 호수댐을 건설할 때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관광객을 태우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입니다. 선로의 평균 경사는 무려 106%, 46도 41분으로 기록적인 수치이며 가장 가파른 구간은 49도 4분에 달합니다. 케이블카는 최대 24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해발 1400m에 위치한 한데크 마을에서 해발 1850m의 갤머 호수까지 단 10분 만에 올라갑니다. 탑승객들은 탁 트인 차량 안에서 주변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고 정상에 도착하면 푸르고 맑은 고산 호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멋지고도 조금 아찔한 산악 여정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6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됩니다. 볼리비아의 페로부스. 한편 볼리비아의 레일버스, 즉 페로부스는 관광용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교통수단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페로부스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안데스 산맥 외진 마을에 사는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페로부스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페로부스는 그냥 일반 버스를 선로 위에 올려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관도 도시간을 오가는 호화로운 버스가 아니라 그냥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승합버스 같은 모습입니다. 차 안에는 짐칸조차 없어서 짐들은 모두 지붕 위에 실어야 합니다. 이 레일버스는 볼리비아의 수도 수크레와 안데스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포토시주의 주도 포토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포토시가 워낙 험난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이런 독특한 레일버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총 길이 약 300km에 달하는 이 철도는 설계가 허술하고 급커브와 가파른 오르막이 많아 일반 열차는 선로를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스를 철도 위에서 굴러가게 한 페로부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 지역을 찾는 몇 안 되는 관광객들은 볼리비아에서도 가장 외진 오지 풍경을 볼 수 있고 해발 4090m에 위치한 지구상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포토시까지 현지인들과 함께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포토시 자체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545년 스페인인들에 의해 새로 리코산 기슭에 세워졌습니다. 포토시는 케추아어로 풍요로운 산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산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로부스를 타고 좁은 선로를 따라 바위 틈 사이를 지나고 산 골짜기 절벽 위를 달리는 동안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건 물론이고 볼리비아 시골의 가장 깊은 속살을 직접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루프철도. 140년이 넘도록 운행 중인 철도가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이 철도가 1884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덜 무섭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광산마을인 조지타운과 실버플럼을 연결하는 이 협괴철도는 그 시절부터 이미 공학적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놀라운 구조물이었습니다. 실버플럼에서는 은광이 채굴되고 있었고 그 광석을 어떤 식으로든 조지타운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두 마을 사이 직선 거리는 고작 2km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협곡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협곡을 넘기 위해 총 7.2km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철도가 건설된 겁니다. 하지만 그 7km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도 182m를 오르는 4% 경사 구간을 위해 아찔한 높이의 다리 4개가 놓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서운 다리로 꼽히는 게 바로 데블스 게이트를 가로지르는 하이브리지입니다.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는 1932년까지는 제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은광과 함께 오랫동안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이 되어서야 콜로라도의 철도 애호가들이 이 철도의 존재를 떠올렸고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도가 복원되었고 1984년부터는 관광객들이 다시 이 철도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철도는 짜릿한 경험을 추구하는 익스트림 관광객들의 단골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블스 게이트를 지나가는 순간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150년 가까이 된 노후한 다리 위를 열차가 느릿느릿 기어가고 그 무게에 다리가 흔들릴 때는 심장이 쫄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협괴 선로 위를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충분히 오래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합니다.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건 주변을 둘러싼 로키 산맥의 장엄한 풍경과 이 철도를 따라 수천 번은 아니더라도 수백 번 가까이 은광석을 실은 화물열차가 오갔다는 사실뿐입니다. 화이트페이스 앤 유콘 루트 철도. 극북의 거칠고 가혹한 자연환경은 결코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따뜻한 나라에서 살거나 휴가를 즐기기를 선택하죠. 하지만 극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성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위험한 루트일수록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법이죠. 알래스카의 스케그웨이와 유콘의 화이트호스를 연결하는 이 철도 루트는 그런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잭 런던의 팬이라면 19세기 후반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를 그린 그의 작품을 한 번쯤 읽어봤을 겁니다. 1898년에 건설된 이 협괴 철도는 수많은 금광 채굴자들의 주머니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 철도는 눈 덮인 산들의 험준한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철도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도 금을 좇는 채굴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죠. 그건 오늘날 모험을 좇는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험난한 루트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광 채굴자들이 이용했던 철도는 지금도 여전히 협괴 그대로입니다. 이 철도는 알래스카 연안의 작은 도시 스케그웨이에서 시작해 유콘 준주의 깊숙한 곳 캐나다 영토인 화이트호스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 175m에 이르는 이 철도는 산속 협곡을 여러 차례 가로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화이트패스, 하얀 고개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구간은 관광객 전용으로 마련된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관광객들이 예스러운 동력차로 갈아타고 유명한 화이트호스 협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열차에는 젊은 시절 금을 줬던 잭 런던도 몸을 실었을지 모르죠. 오늘 여러분께 아찔한 철도 여행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널리 퍼진 이 교통수단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철도가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철도 여행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곳도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